최근 한국에서는 학교 폭력 과거로 중징계를 받은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세계 배구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의 주전 레프트 이재영과 세터 이다영은 지난해 도쿄올림픽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맹활약하며 한국 여자 배구의 3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배구의 미래라고 불리던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결국 학창시절 폭력을 인정함으로써 무기한 코트에 설 수 없게 됐습니다. 소속팀 흥국생명에 출장 정지 징계를 내린 데 이어 배구협회도 두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했는데요. 배구협회 측은 유사한 사건이 많은 스포츠계 학폭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징계 수위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는데, 반면 한국 국민들의 분노는 스포츠계의 학교폭력 진상규명으로 퍼져나가면서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배구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는 하루 만에 무려 8,500여 개의 쌍둥이 자매 관련 게시물로 도배가 되기도 했고, 수천 개의 성난 댓글 역시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단순히 스포츠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학폭이라는 잔혹한 폭행을 해당 선수들이 저지른 범사회적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이지메라고 불리는 왕따 등의 문화가 즐비한 이웃 국가 일본에서는 이러한 소식이 실제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식을 전하며 큰 놀라움을 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학창시절 저질렀던 비행이 무용담으로 받아들여지며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 일본 기자는 이러한 문제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다른 문화에 대한 칼럼을 게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의 한국 국가대표팀 선수지만 이로 인해 도쿄올림픽 출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하여 한국 국가대표팀의 메달 획득 가능성은 크게 감소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메달보다 학교 폭력 근절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두 사람은 폭행 사실을 시인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여론은 무기한 금지가 아니라 영구 추방해야 한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다. 일본과는 참 다른 현상이다.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표면화된 적도 있지만 대응책이나 가치 판단에는 한국과 큰 차이가 있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19살에 일본에 왔다. 이후 33년간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양국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학생 때는 불량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지요. 어렸을 때 일진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양아치였죠. 등과 같이 거리낌 없이 말하는 스포츠 선수, 연예인이 있고,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 성공한 것을 미담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불량배들에게 회생할 기회를 주고 과거는 과거로 잊고 지금의 성공에 집중하는 편이다. 반면 한국은 이와 다른 행보를 보인다. 학교폭력 혹은 그와 비슷한 과거가 밝혀질 경우 우선 당시 피해를 입고 괴로워했던 피해자들을 생각한다. 피해자 입장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 일본과 너무나 다른 문화인 것이다. 왕따를 당함으로써 미래 계획을 잃은 사람들도 존재한다. 심지어 성인이 된 후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으며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자는 학창시절 당시 인격적으로 미숙했던, 나이가 어렸던 가해자는 사회적 제재를 받아야 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은 죄값을 치르느라고 생각한다. 한편 쌍둥이 자매가 일본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이었을까? 아마도 왜 이제 와서 그러냐? 훌륭한 성인이 되었잖아. 도쿄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속죄해라 라는 흐름으로 진행됐을 게 분명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에서는 학창시절의 폭력 전과가 대표 자격 박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해답이 옳은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징계가 한국에서는 모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반응인 것이다. 한편 한국에 관한 내용은 일단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보는 일본 네티즌들은 이번에는 오히려 한국의 학교폭력 대응 방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한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일본도 더 이상 잘못을 감싸주지 말고 엄격하게 징계해야 한다는 반응을 의외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너무 엄격하기는 한데 일본은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고친다고 해도 그건 본인의 사정일 뿐 피해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거야. 한국의 사례를 보니 일본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현재 모습만 어필하는 게 좀 불쾌하게 느껴져.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학교 폭력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많지만 학창시절 당시의 잘못으로 선수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TV 프로그램 등에서 불량했던 과거를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연예인을 보고 항상 위화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한국의 대응을 지지하고 싶네. 하지만 과거로 인해서 재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중요한 문제는 과거에 저지른 폭력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지다. 별거 아닌 걸로 트집 잡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학교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자세는 훌륭하다 생각한다. 일본한테 70년도 더 지난 옛날 일을, 그것도 당시 일을 아는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도 않은 문제를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영원한 사과와 무한한 배상을 요구하는 걸 보면 뭐 이 정도 징계쯤이야 라는 생각이 드네. 미담이라고 표현하는 것까지는 무리겠지만 일본에서는 학교 폭력 가해자가 개선하고 노력한다면 비교적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편이 맞아. 중요한 건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인 것 같아. 이 문제만 봐도 양 국가의 차이점이 지금 한일 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네. 과거 학교 폭력에 대한 너그러움이라고? 이런 건 다 집어치우고 단순히 이 사건은 국민 정서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나라냐 없는 나라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뿐이야. 물론 이런 문제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성으로 어느 정도 벌은 충분히 줄 수 있어. 한국의 대처를 보면 가해자에게 더 큰 리스크를 주는 것 같아. 이건 찬성할 수밖에 없지. 갱생을 위한 기회는 죄값을 충분히 치르고 난 후에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 일본의 경우에는 피해자 측 시점이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처벌은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학생 때는 불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실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미담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라니? 이런 경향은 그냥 매스컴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내 주변 사람들은 왕따 가해자를 다 기피하는데 나부터 그런 사람은 거리를 두는 편이고, 한국에서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걸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한국에서는 피해자를 위해서 엄격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부자 혹은 성공한 사람에게만 저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딱히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던데 그저 사회적 지위를 질투해 그걸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지. 정의감과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야. 한국은 용서라는 문화도 없고 한번 나쁜 이미지가 박히면 평생 나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 열등감 그리고 원망이라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거지. 사람 간의 도덕과 인성을 중요시하는 한국 문화에서는 학교 폭력은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큰 잘못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스포츠계에서도 과거 잘못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제 중징계를 피할 수 없는데요. 이번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징계 수위 역시도 이미 해외 네티즌들이 놀랄 만큼 높았지만 오히려 이보다 징계 수위가 더욱 올라갈 가능성도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는 학교 폭력은 우리의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만 합니다. 특히 한국은 그러한 문제의 뿌리를 뽑고자 하는 예민한 반응으로 강경하게 대처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평가됩니다. 오히려 과거의 일은 과거일 뿐 현재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일본의 문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이해할 수 없는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 등이 여기서 비롯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리알리즘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